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목격한 후 신고했지만 붙잡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30분간 뒤쫓아가다가 결국 놓쳤는데 그동안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에게 쓰레기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불 후 회수된 음식은 거의 다 먹은 상태였고 생활 쓰레기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짜 오전에 비 많이 왔어요. 할 말이 없어서 쓸데없는 얘기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한 개모임 회원들이 놀러가서 내건 현수막 하나가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사진 보시죠. 자,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학예 수련회. 자, 사진 공개되자 실제 간첩 신고가 폭주했다는 거예요. 경찰도 국정원 요원들도 저기 펜션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전남 여수 지역의 개모임 회원들. 우리 회장님 말씀이 곧 법이니까 그런 뜻에서 모임을 공산당으로 하자 했다는군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자, 박정원 대표. 김은배 팀장님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상기가 돼 있을까요? 뻘겋습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분이 좋아서요. 기분이 좋아서 좋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퇴근길 사반 보면서 하루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하신 최재원님. 내 이름 불러주면 평택 해링턴 플레이스 경로당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나 오늘 좀 핫할 듯 하신 이화자님. 자,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교대역 앞을 지나는데 세상에 차 위에 팬티 널어서 말리고 있어 하신 박정은님. 자, 로드킬 당한 고양이 사체를 직접 치워주신 서울 동대문구 행정민원과 최주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이영길님. 자, 사반할 때 리모컨 쥐고 놓질 않는 창원의 고미경 여사 오늘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유승희 동균 남매님. 자, 거제 제일중학교 지나는 마을버스가 오전 8시 5분 차 딱 한 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출근길 겹쳐가지고 사람이 미어 터져요. 정말 위험해 죽겠어요. 증편 좀 해주세요 하신 김소원님. 그리고 김도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스사바 뉴스 실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차 빼달라고 했다가 점점점.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량이 깜빡이를 켠 채 서 있는데요. 여기다 차를 두면 어떡해? 얼른 빼세요. 자, 그때 내린 차주 격분한 듯 손을 휘젓더니 트렁크를 열고 잠시 후 꺼내든 건 바로 손도끼. 아니 세상에, 성난 기세로 달려드는데 자, 바로 그때 팔을 딱 잡고 몸싸움 시작. 손도끼를 뺏어냅니다. 자, 뺏었어요. 자, 잠시 후 밖으로 뛰쳐나온 저 손도끼 든 사람의 가족들. 아이고, 이 사람이 좀 아파서 그래요. 좀 봐주라. 아니, 도끼 난동범은 성질만 부리는데 그 가족들은 오히려 제보자한테만 진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제보자가 저 도끼 든 손을 딱 잡았으니 망정이지. 뭔 일이야 도대체? 네, 제보자는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우회전을 하려는데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주가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부탁을 했더니 보신 것처럼 트렁크에서 갑자기 큰 도끼를 꺼내서 휘둘렀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보자가 운동을 했어서 금방 제압을 했고 도끼도 뺏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성의 아내와 딸이라는 사람들이 뛰쳐나오더니 사실 아픈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이 남성에게서 도끼를 빼앗으려고 달려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에게 들은 바로는 이 가해자가 지인의 나무를 베어주려고 도끼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인 나무를 베려고 챙긴 도끼면 나무한테 써야지 왜 사람한테 써? 좀 웃긴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 남성의 가족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받아달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신고가 들어서 경찰이 도착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제보자가
도끼를 우리에게 휘둘렀다. 못된 사람이다 하면서 오히려 음해하고 적반하장하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경찰이 이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예. 조사를 해보니까 쌍방 폭행은 인정이 되지 않았고 가해 남성은 특수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뭐 흉기로 크게 다쳤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상황이 무서웠다고 하는데 아무리 싸운다 하더라도 손도끼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예. 물통이 와장창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 자, 양손에 주문한 커피가 가득 담긴 캐리어를 들고 나가요. 자, 그런데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네. 한 손에만 커피를 든 채 다시 컴백. 아니, 걸어가다가 캐리어가 잘못돼서 라떼를 다 쏟았잖아. 이거 다시 만들어줘요. 자, 그랬더니 사장님 말, 다시 결제하시면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하자 갑자기 야, 너 뭐야? 고성과 함께 삿대질을 시전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캐리어를 팡! 아이고 세상에 다 쏟았어 저거. 물병 떨어져가지고 삽시간에 난장판. 아주 장사 더럽게 하고 있어 진짜 라고 하듯 성을 내면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박 대표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좀 좋게 하시지. 더군다나 카페 사장님 임신부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한 여성 손님이 들어와서 카페라떼 3잔, 아메리칸 2잔을 포장해 주문해서 각각 캐리어에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캐리어에 문제가 생겨 걸어가다가 카페라테를 모두 엎었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 당시 가게를 보고 있던 사장님의 아내는 가게 밖에서 벌어진 일이고 캐리어가 어쩌다 망가졌는지 모르니 재결제를 하면 만들어드리겠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손님이 격분하면서 동네 장사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옷에도 커피가 묻었으니 세탁비 물어내라. 밖에 커피 쏟은 것도 네가 다 치워라는 등 반말로 독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럼 반값이라도 결제하고 만들어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네. 손님은 거부하고 커피가 든 캐리어를 안쪽에다가 탁 하고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병을 건드려 바닥이 물바다가 됐는데요. 제보자가 보기엔 일부러 노려서 엎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그 네.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제보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그 카페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잘 얘기해서 풀었다면 다시 만들어드릴 수도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권위적인 태도로 무조건 공짜로 주고 또 세탁비도 주고 엎질러진 것도 다 치우라고 좀 권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화가 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임신 초기인 아내 앞에서 일부러 물통을 쳐서 엎은 게 더 납득이 안 된다고 했고요. 아내는 많이 놀라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해서 병원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손님을 수소문한 결과 같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야. 사과는커녕 본사에다가 컴플레인을 걸었던 겁니다. 직접 연락도 해봤지만 경찰서 가서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셨군요. 좀 좋게 말로 좀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주차장 설전입니다. 자, 지하 주차장에서 웬 시비가 일어났다는데요.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할 자리를 찾던 불박차. 자, 그런데 통로에 웬 검은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죠. 자, 뒤에 자, 검은 차가 비켜줍니다. 자, 차를 사이로 딱 지나고 불박차가 저 사이를 딱 통과해서 가죠. 근데 이게 웬 횡재 주차 자리가 있네. 아이고야, 저기다 태워야 되겠다.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빵 경적 소리. 경적 소리가 들려요. 자, 앞서 검은 그 차주가 오더니 문을 두드려요. 자, 두 사람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빨리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럼 먼저 대기실은 됐잖아요. 먼저 빨리 대기실은 됐잖아요. 저 일로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네. 빨리 할래? 자, 내용이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약식 푸드
캡처 핸접을 한번 해보죠. 자, 채팅창에도 OX로 한번 참여해 보시죠. 먼저 불박 차주입니다. 아니 주차 공간이 비어 있길래 나는 된 것뿐인데 왜 갑자기 아유 남친 잘 둬서 좋겠수. 아줌마 나 알아요? 아 여친 앞에서 모냥 빠지게 왜 절 매기는 건데? 아이 그 자리 전세 내셨어?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검은 차 차주분이에요. 어머머머머 웃겨. 내가 먼저 대려고 했잖아. 근데 아저씨 차 빨리 지나가라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딱 비켜서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이 그럼 고맙다 하고 지나가면 될 걸. 내 자리를 냅다 차고 들어와. 면허 어제 땄수? X. 자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 자, 이 블랙박스 차량이 아마 지금 보는 것처럼 검정색 차량이 있는 걸 보고 저 차가 아마 주차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가요? 조금 피해주고 이러니까 그거를 지나왔는데 나중에 후진하면서 보니까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대려고 하는 상황에서 알고 보니까 그 검정색 차량이 본인이 주차하려고 됐던 건데 블랙박스 제보 차량이라 해야 되나요? 블랙박스 차량이 본인이 좀 새치기 한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이 주차간에 이게 불문율이 있어요. 깜빡등입니다. 깜빡 하고 있는 거는 예. 내가 여기서 주차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거든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 블랙박스 차량 운전 잘하는 것 같긴 하지만 잘 피해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선권은 그래도 선착순인 검정색 차량한테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는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은배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그 박 변호사님이 말한 대로 사실은 주차가 이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깜박등을 켜놓는다고 하거나 한쪽으로 비켰으면은 빈자리가 있으면 그 차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깜박이 켜놓고 있는데 빈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일명 차량 새치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에 교통문화 예의가 뭐냐면 깜박이 킨다든지 아니면 내려서 손을 가리킨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보니까 한 분이 내려가지고 그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제가 못 들어가죠. 어찌됐든 예의를 지키려면 깜박이 켜거나 한쪽으로 붙어 있으면 빈자리 들어가지 마시라. 보통 이렇게 주차 자리에 누가 딱 서 있으면 그건 더 얌체 아닌가요? 근데 저 정도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은 더 근데 그것도 하여튼 요새 주차장에 말이 많은데 주차를 좀 못하는 분일 겁니다. 그 검은색 차량. 주차를 잘하는 뭐 저 같은 사람이면 다이렉트로 바로 넣는데 조금 못하신 분들은 깜빡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배려해야 된다. 배려하자. 우리 블랙박스 차량은 운전 잘하지요. 야. 주차 잘하지요. 근데 당신도 초보 때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 좀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결론은 서로 양보하자.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홀딱 벗고 쿨쿨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한 건물의 옥상문 앞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이 다급하게 바지를 주섬주섬 챙겨 입고 있는데요. 자, 저 바닥에 보시면 아우 저 엉덩이 자 바닥에 바닥 좀 보여주세요. 자, 널브러진 물병과 신발 막 쫙 있죠. 아, 노숙자인가요? 하고 봤더니 저 계단 밑에 떨어져 있는 종이 박스 저거를 세상에 알몸에 저걸 덮고 옥상문 앞에서 자다가 딱 걸렸던 것. 자연인은 산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저희가 그제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알몸으로 냉수마찰하고 있던 자연인을 소개해드렸는데 도심 한복판에도 출연했습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자, 원룸인데요. 이 관리인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알몸으로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했는데 약간은 그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었던 모습이라서 너무 놀라서 계단 막 치고 뭐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서 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섬주섬 입는 모습 있었고요. 하도 놀라서 아마 제보자 이 관리인이 장면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그렇게 찍힌 장면이고 남성이 대충 옷을 입자마자 밀치고 그 관리인을 밀치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입주민은 아닌가 보네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덥고 이러니까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 원룸 이 건물의 주민들 사이에 음식이나 택배 이런 거 없어졌다는 신고가 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닐 겁니다. 훔쳐갔으면 저거 아니죠. 딴 데가 있죠. 그럼 아마 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대리석 위에서 좀 시원하잖아. 약간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안 시원해요.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친정엄마의 거슬리는 말투입니다. 자, 그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친정엄마가 쓰는 단어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사연인데요. 사연자 가족은 경상도 토박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쓰는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말투가 있는데요. 너희의 방언인 느그라는 표현입니다. 아, 느그. 네, 느그 아빠, 느그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것도 사연자는 거슬려 했지만 문제는 사연자가 결혼을 하고 나섭니다. 사연자의 남편과 시가도 느그 남편, 느그 시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연자가 어감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쁘다 그런 말 좀 붙이지 말라고 했지만 사투리일 뿐인데 왜 나쁜 거냐 우리가 부끄러운 거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너네 남편, 너네 시댁이라고 부르는 건데 알게 되시면 대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했더니 네 앞이니까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거고 앞에서는 당연히 사위, 사돈이라고 부를 거다. 무식한 사람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혹시라도 남편이나 시가 가족들 앞에서 이 어머니가 습관적으로 느그라는 표현을 쓸까 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이 예민한 거고 시가만 챙긴다면서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듣기 싫은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이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아, 이게 경상도 출신 모녀 간의 사연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상도 사투리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딸 역할의 백다희 아나운서, 친정엄마 박지은 변호사 간의 대결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딸! 엄마,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얼굴 팔려서 못 살겠다. 우리 지훈이 씨한테 느그 남편이 뭔데? 나도 시엄마 별로 안 좋아하지만 느그 시민 또 뭔데? 이상하다니까? 그거 안 고치면 귀한 자리에서 엄마도 모르게 톡 튀어나온다고. 한번 봐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너가가 너가다 너가. 아이고 이 타에 이 가시나냐 웃기고 자빠졌네. 어이? 서울살이 좀 했다고 부산 사투리 다 어색한 거 안 봤어? 이 가스나야 네 애미를 뭘로 아는 기고 배 아파가 낳은 친정엄마를 부끄럽다 하면 딸내미가 진짜 네 딸내미 맞나?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그 정도 분별도 못하고 사는 줄 알아? 치아라 너가 엄마다 내가 X. 예. 자, 일단 이거 뭐 얘기하기 전에 119 좀 불러주세요. 지금 숨 넘어가실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어, 오랜만에 사투리 쓰다 보니까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예, 고혈압, 혈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5부터 들어가요. 네, 5부터. 두 분 제가 이 구도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X. 자, 그러면 우리 은배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지원 변호사가 열연을 좀 토했는데 제가 50%는 못 알아들었어요. 헷갈려. 무슨 말이냐면 경상도 사투리 이거 오래되신 분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은 친근감도 있지만 그 오랜 세월을 했던 거를 따님이 바꾸라는 데 힘들고 또 그리고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사돈이나 사이한테는 뭐 너희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우리 친근한 말 쓴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박지원 변호사님도 이 말투를 바꾸기가 매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엄마로서는 하는 거니까 따님이시여 참으세요. 자, 박 변호사님.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사투리를 그렇게 쓰지 않고요. 근데 저 엄밀히 말하면 너그가 아니고 너거입니다. 너거 아버지, 너거 남편, 너거 엄마, 너거 아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그냥 뭐 연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투를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서울에 온 지 이제 한 20몇 년을 훨씬 넘었는데 방송도 하고 진행도 하는데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필요할 때는 쓴다고 하니까요. 믿고 좀 해주면 좋겠다. 너거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대구 가보십시오. 부산 가보십시오. 다 너거걸 합니다. 네. 자, 우리 박 대표님. 그 따님 편을 드셨어요. 저는 현재 그냥 지금 친정엄마랑 제가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도 이제 조금 지방분이시다 보니까 느그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친근감, 이렇게 단어의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떨 때는 되게 좋게 들리다가도 좀 어떻게 들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게 들릴 때는 또 그게 단어가 좀 공격적으로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가정을 좀 이루고 사는 딸이라면 좀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가족이니까 좀 더 예의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좀 가족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백다희 아나운서 개인 의견 더하기 가족 여러분. 네, 저는 사투리 문제가 아니라 그 너희라고 지칭하는 표현이라서 이게 어머니는 친근하다고 쓰시지만 혹시나 실수라도 나오면은 좀 그냥 편하게 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냥 그렇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전해드릴게요. 한전희님, 그냥 사투리일 뿐인데 따님이 너무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너네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우이부키님, 딸이 과민 반응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오나님, 제가 아는 사람도 느그느그 하는데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남성님 보고 계시죠? 최근 강원도 양양 하조대에 다녀오셨다고요? 자, 그런데 해변 한쪽의 높은 절벽에서 외국인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더랍니다. 외국 해변에선 왕왕 보는 풍경이죠. 자, 그런데 저쪽은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 스팟이기도 했는데 영어로 야, 거기 위험해, 그런 거 하지 마 했는데도 아랑곳 않고 저렇게 풍덩. 자, 외국인이 하니까 일부 내국인도 니들만 해, 나도 할 줄 알아 하면서 또 올라가서 또 내국인들도 풍덩. 제발 위험천만한 짓은 자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목격한 후 신고했지만 붙잡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30분간 뒤쫓아가다가 결국 놓쳤는데 그동안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음주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였다는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지난 19일 오후 7시 40분쯤에 당일의 마지막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승용차는 오토바이 옆을 비껴서 지나가더니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순간 화가 나서 승용차 옆에 섰는데요. 운전자에게 창문을 좀 내려보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배달까지 문제없이 싹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불쑥 들어온 승용차에 순간 욱한 제보자. 그런데 창문 너머 운전자의 상태가 더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제보자의 이 바디캠의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아저씨 내려봐 아저씨. 술 먹었죠 아저씨. 내려봐 아저씨. 아저씨 술 먹었죠? 이거 음주운전자 같아가지고요, 신고 좀 하려고요. 아니 사고 날 뻔해가지고 창문을 내렸는데 술 냄새도 나고요. 네, 경찰로 출동했습니다. 자, 팀장님 느낌이 확 옵니다.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당시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창문 좀 내려보라고 하니까는 아마 차량 운전자가 순실히 창문을 내렸다고는 합니다. 내린 다음에 싹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더니 손을 싹 흔든 거예요. 미안하다는 흔들고 갔는데 창문이 열리는 순간에 술 먹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운전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눈을 보니까 눈도 좀 풀려 있는 거예요. 술 먹은 것이 보여 있고 제보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토바이에서 내려가지고 아저씨 내리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한테는 차량 번호도 알려주고 차량이 도주하게 되면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해전 신호를 바뀌자마자 그 음주 차량으로 보이는 의심 차량이 갑자기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 배달 운전 기사분은 그 차량을 쫓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자,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좁은 골목에서 드디어 이 음주 의심 차량 딱 스톱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당시 상황 이어서 만나보시죠. 죄송해요. 저기 경찰 올 거예요. 아니 하지 마. 저 경찰 올 거예요. 어떡하라고! 이거 좀 빼줘 얼른! 저렇게 나오는 거 어떡하라는데! 경찰 금방 와요. 아이 이 사람 정말 도망간다니까요. 도망을 어떻게 가 여기서! 도망간다고요. 빨리 얼른 도망가면 무서워야 빨리 차 빼고 그랬잖아 가게 얼른 사진 찍어놓으면 될 거 아니야! 도망을 왜 가! 빨리 와주세요. 또 도망가요. 도망가잖아요. 아이.
아유, 저 자막에 그 행인이라고 나온 그분. 안타까워요. 몇 아이, 분만 진짜. 잠깐만 좀 기다려주면 경찰 오거든요. 경찰이 신고됐기 안 때문에 도망간다며. 도망가죠. 왜 안 도망가겠습니까? 본인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좀 설명해 드리면 계속 오토바이로 그 음주 의심 차량을 쫓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갔는데 웬 차량이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진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 막혀 있어요. 지금. 잡힐 수 있는 상황. 도간에서 쥐야. 지금. 쥐가 된 거죠. 어.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에 행인 그분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좀 빼라 이 사람아 바쁜데 이 많은 짓이고 안 도망간다 도망가면 더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살짝 피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음주 의심 차량은 도주를 했고요. 사실은 이 음주 왜 무섭냐 하면 예. 또 다른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시간 낭비가 된다 생각되더라도 그 근처에서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음주 의심 차량 그 길로 도망가 버렸고요. 다시 추격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실제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음주 의심 차량은 오히려 속도를 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엄마와 손을 잡고 걸어가던 아이를 칠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일반 도로로 나오고 나서는 더 빠르게 속도를 올려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주차된 차인 척하면서 골목에 차를 멈춰서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기를 칠 뻔했어, 아이를. 네, 이 제보자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주차된 차인 척하면서 골목에 차를 멈춰 세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맡겼을 때는요, 막무가내로 후진을 하다가 제보자의 발을 치기도 했는데요. 이후 신호 때문에 멈춰서 있을 때 제보자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냥 출발을 했고 오토바이가 따라오지 못하는 고속도로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결국 이 차량을 놓쳤고요. 경찰은 우리가 추적을 할 테니까 치료부터 받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그 행인분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뭐 조금 아쉽다 정도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세상에 이륜차가 못 가는 고속도로로 빠져서 도망갔어요. 자, 그랬더니 경찰이 아유,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추적할 테니 안심하십시오.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자, 과연 어떤 결말이 왔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못 잡았다라뇨. 자, 이게 박 대표님. 아니, 이거는 못 잡은 건가요? 아니, 제보자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중계까지 해줬는데 이게 못 잡은 게 말이 된 건가요? 놓친 건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제보자는 음주 의심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 도망치는 바람에 더는 따라가지 못했죠. 제보자는 7시 45분부터 8시까지 무려 15분을 홀로 쫓은 거고 경찰에게도 위치를 알렸지만 그동안 경찰차, 순찰차는 한 대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인데 현장에서 못 잡으면 끝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고요. 또 당일 아픈 몸을 이끌고 진술서를 쓰러 갔는데도 끝내 잡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경찰에게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이런 경찰의 대응이 너무 화나고 답답하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벌써 이틀 지났습니다. 음주 혐의. 자, 저희가 이제 요즘 음주 사고 때마다 그 술탁이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김호중 수법. 이제 음주 혐의를 밝히는 건 이틀이 지났으니까 영영 끝났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재 지금 뺑소니 사건은 맞습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접수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19일 당일에도 경찰관이 이제 아마 그 차량 번호를 알게 되면 주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주소지를 확인해서 주소지에 차량이 있나 확인하러 갔더니 그 차량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음주했다는 의심자가 사실은 집에 안 오고 딴 데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를 한다 하더라도 12시간 이상이 돼버리면 음주 측정이 안 나오면은 알다시피 우리가 뭐 위드마크를 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주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뺑소니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음주는 빠지더라도 뺑소니는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운전자를 특정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아마 뺑소니 사건으로는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러실 거예요. 앞서 그 영상 보면서 위험한데 신고만 하지 뭘 이렇게 쫓아가. 그걸 또 뭐 좋다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또 내보내. 따라할까 걱정된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보자분 라이더분에게는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창문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났어요. 저 사람은
안 잡으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끝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25년 전에 음주 뺑소니에 사고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 차량만 보면 저는 무조건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요. 중간에 그렇게 통화를 저기 하는데도 경찰차 한 대도 안 보이고 너무 진짜 경찰 대응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세상에 아버님이 25년 전에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서 아이고 참. 자, 일반인이 이렇게 하는 거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하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말씀처럼 전화 한 통화 말고. 근데 이분은 지금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서 25년 전에 치여서 크게 다친 피해자였습니다. 지금도 후유증 때문에 여러 번 수술을 받고 있고 이 수술 이후에도 뭔가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인적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음주 절대 안 된다. 발견하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어떤 사명감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고요. 법적으로도 하는 게 맞고요. 건전한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분 제보자 한 분 라이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뭐 음주라든지 졸음운전 같은 게 보이면 다 신고하고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당연히 필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좀 다쳤어요. 이거 하면서 손목하고 발목. 근데 본인 다친 건 상관없다. 옆에 아이나 다른 사람 다치지 않은 거. 그래. 이게 정말 다행이다. 그러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고 한 사람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우리 사건반장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 바디캠 영상에 찍힌 그 차량 운전 차 번호 다 봤어요. 이 방송 끝나고 자수하세요. 만약에 그 소식 계속 안 들리면 저희 진짜 어디다 그냥 공개해버립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에서 음식 배달 매장을 5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사장이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환불을 요구한 건데요. 이 사장은 속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손님과 괜한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아서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회수된 음식을 보고 사장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놀란 걸까요? 자, 오늘 사건 두 번째 두 가지 이렇게 사건을 준비했는데요.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어요. 이거 뭐 이 단골이죠, 단골.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제보를 주신 음식 배달업체 사장님 최근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렇죠.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얘기인데 지난 10일 토요일 날 12시에 이제 전화가 옵니다. 음식 배달을 했는데 머리카락 나왔다라고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의 전화가 있었고요. 다만 여기 모자 쓰고 이렇게 조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손님하고 또 괜히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옥신각신 하잖아요. 사진 찍어 보내라. 맞나 안 맞나. 남자 여자 이런 게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환불을 또 완료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갑자기 음식물 회수해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갖고 가라. 이거 좀 드물거든요. 그럼 본인이 버리거나 통상 하는데 그렇지만 배달기사 보내가지고 그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데 배달기사가 가지고 오면서 회수 음식물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회수된 음식물 그 안에 무슨 돈이 들어있던 걸까요? 왜 깜짝 놀라셨을까요? 어머나 이게 뭐야 하셨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돈 주고 산 쓰레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음식을 다 드셨고 저희 국물만 한 3분의 1 남아있고 건더기는 없었고요. 이 닦은 그 휴지, 저희 국물색이 있는 닦은 휴지랑 햇반을 안 파는데 생활 쓰레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대로 와야 저희가 음식 상태를 확인하거나 머리카락이 진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데 전화를 했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돈 주고 쓰레기 사온 꼴 아니냐. 저걸
저 쓰레기를 꼭 저기다 넣어야 돼요, 저거? 네, 그러니까요. 이 사장은 그동안 뭐 좋은 손님도 진상 손님도 만나봤지만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환불에 회수까지 하면서 배차비도 추가로 냈는데 음식은 다 먹고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돈 들여서 손님 쓰레기를 처리한 셈이라는 건데요. 정작 문제의 머리카락은 없었고 음식도 보시는 것처럼 다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장님이 찍은 당시 사진은 남은 국물을 다 버리고 찍은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음식 국물이 그대로 묻은 휴지도 있었고 매장에서는 팔지도 않는 즉석밥 빈 용기 등 생활 쓰레기를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렇게 꼭 뭐 이물질 나왔다고 해서 환불받는 사람들의 특징. 거진 다 먹고 꼭 환불을 해. 자, 좋은데 말이죠. 좋습니다. 자, 박 대표님. 환불까지 다 해줬어요.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저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환불까지 해줬는데 왜 저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 불가인데요. 이 사장님도 5년 동안 쌓인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는데 그동안의 고객들 패턴을 보면 환불을 해드린다고 했을 때 어떤 손님들은 알아서 음식을 폐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손님들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손님은 정말 보통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이 돼서 사장님이 단단히 뿔이 나신 거죠. 자, 저 같아도 가만 못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환불 빌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이제 배달 플랫폼에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회수했는데 일반 쓰레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환불 취소를 요구한 거죠. 환불해줬는데 취소시켜달라 했더니 그 배달 플랫폼에서 뭐라고 했냐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열을 받은 거예요. 아,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한테는 편의를 봐주고 그럼 입점한 업주들 일은 외면하는 게 맞는 거냐 라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격앙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상담원에게 아, 그러면 내가 경찰에 영업방해 즉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 그러니 주문한 고객에게 내가 업무방해로 신고할 거를 얘기해달라라고 하면서 내 연락처도 그 주문한 고객한테 연락해 줘라. 통화하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전했더니 얼마 뒤에 또 다른 상담원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사장님한테요. 그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음식을 회수해 가신 부분으로 해서 머리카락은 빼고 보낸 게 맞고 그 휴지는 좀 잘못 넣어서 잘못 보내긴 거다라고 사과 말씀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걸 잘못 넣어요? 햇반 뚜껑까지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머리카락 없어요. 그리고 저희 모자 쓰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업주님께 다시 입금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시더라고요. 아, 네, 입금해주세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왠지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전해라 그렇죠. 했더니 이렇게 피드백이 온 것 같아요. 그나마.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금액이 뭐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마 사과 비슷한 걸 하는데 그 과정도 사실 설명하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담하고 통화한 이후에 바로 입금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전달을 받은 걸로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과조차 상담원을 통해서 사장님이 바로 원했던 건 뭐냐면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는 사과를 원한 건 아닙니다. 자, 박 변호사님, 여기서 짧은 퀴즈. 네. 저 쓰레기 분명 잘못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욕 나올 뻔했어요. 잘못 넣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쓰레기는요 정말 다 알고 넣습니다. 고의입니다. 과실이고요. 예.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고요. 아주 큰 나쁜 일을 하고 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아, 그럼요.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깨지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결론 날 때까지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거의 대부분의 식당이 이제 배달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이 손님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플랫폼들이 손님 편만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불만들이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커뮤니티에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도 환불 취소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지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요, 별점 테러 공격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면 일단 해주자는 사장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왜 이런 경우도 꼭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배달 플랫폼 측은 손님들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점주들보다는 손님들의 입장을 더 생각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고쳐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식당도 배달 플랫폼 덕분에 수익을 내지만 배달 플랫폼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 두 번째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또 다른 사장님이 이놈의 머리카락 때문에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커뮤니티에 본인 얼굴 사진을 인증을 한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사장님 상당히 당당하신 분이 사장님이신데요. 지난 18일 날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사장님의 글이 화제가 됐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배달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 하면서 손님이 환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환불 못 해줘 라고 네. 거부한 그 사장님의 화제인데요. 자기 머리카락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얼굴은 이제 모자이크하고 얼굴 찍은 거, 즉 머리를 찍은 거 보였는데 아마 그 배달 갔던 그 음식 중에 뭐라 했냐면 그 소비자가 이미 2cm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장님은 머리카락을 깎아가지고 3mm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알리베이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마 3년 전에 이 사장님이 사실은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다음 안 되지 싶어서 머리를 3mm를 깎았기 때문에 그 사장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 당신이 만약에 그 2cm 머리카락이 들었다고 한다면 보내라. 나는 3mm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보냈더니 아마 그쪽에서 답을 보낼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오죽하시면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사장님이 저렇게 머리를 싹 밀어가지고 그렇죠. 그 머리카락 나와서 환불해달라 이 핑계 못 대게 하려고. 그래서 이 댓글에는 좀 속이 시원하다, 뭐 유쾌하시다, 잘하셨다 이런 응원 댓글도 있고요. 이분하고 비슷한 이 사장님하고 비슷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탈색했고 염색했고 뭐 머리 망까지 한다. 그래서 공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뭐 눈썹일 수도 있고요. 배달 라이더가 흘린 머리카락이나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지는 말하시면 좋겠어요. 아, 그럼 라이더가 환불해줘야지. 그러니까 증거 찾아와야죠. 근데 누구든지 증거를 찾아와야 되고 저는 이전에 좀 다 믿고 특히 거짓말하지 말고 만약에 거짓말했다면 위계한 업무방해죄입니다. 박 변호사님 처벌해야 됩니다. 여기서 짧은 퀴즈. 예, 저는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나오잖아요. 먹습니다. 저는 머리카락도 그건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분리해서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아, 정말 너무 고생하시네요, 사장님들. 자, 이렇게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휴대전화에 알림이 왔습니다. 여보 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는 남성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문자 폭탄은 남성의 아내와 딸에게까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한 스토킹범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 제보 사연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됐네요. 맞습니다. 제보자가 40대 여성인데 15년 전에 지금의 남편하고 재혼을 했다고 해요. 여성은 30 초반이었고요. 남편은 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혼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성 동생이 싫다는 딸을 위해서 자식을 안 낳지 않고 15년간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 약간 수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죠. 보니까 문제는 사진 앨범에 어떤 여성하고 이 남편이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성이 곧장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당황한 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고요. 서로 간에 말다툼이 커가고 있는데 이때 고등학생 딸이 방에서 나옵니다. 왜 나와요? 그만해! 사실 내 엄마랑 찍은 사진이야. 이렇게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 자, 다시 정리를 다시 정리를 하면 2살 딸이 있는 돌싱과 이 사연자 제보자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심지어 그 2살짜리 딸이 우리 아빠가 또 애 낳는 거 싫어 이걸 해가지고 자기 아이도 안 낳고 계속 이 2살짜리 딸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키웠어. 자, 그런데
남편이 전처하고 찍은 사진이 휴대폰에 딱 있다? 네, 알고 보니까 외국에서 살던 이 딸의 친모, 그러니까 전처가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고등학생 딸은 울면서 내가 친모를 만난다고 해서 아빠가 따라간 거고 그 사진도 내가 찍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에 따르면 6개월 전에 지인을 통해서 전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전처는 딸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외국인과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그 남성과 재혼을 한 뒤에 한국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과 딸을 찾아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던 건데요. 남편은 딸과 함께 딱 3번 만났다. 숨겨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여성은 정말 가슴이 내려앉듯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부모에게 전해 듣기로는 전처가 남편의 첫사랑이자 남편이 죽고 못 살 정도로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했다고 들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아내는 지금의 가정 평화가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 외국 남자랑 눈이 맞아서 15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던 전처가 내 지금 남편의 전처가 그 외국인 남자랑 이혼하고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처의 등장.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막 사진까지 찍으면 당연히 불안함. 자, 이게 결국 현실이 됐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 여성은 딸과 친모가 연락을 주고받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남편과 전처가 만나는 건 정말 싫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남편에게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말을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또 여성은 딸에게 물어서 전처의 연락처까지 몰래 저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충격인 거는 전처의 카톡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처의 프로필 사진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전처의 카톡 프로필 음악이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였던 거였는데요. 이 노래 다들 아실 겁니다. 이른바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죠. 가사도 보면 언젠가 내게 다시 돌아올 운명이었다.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게 제일 힘든 일이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데요. 또 있어요. 전처의 카톡 상태 메시지에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17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 17년 전으로. 자,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어떤 노래입니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그렇군요. 김동률입니다. 예, 이거 정말 이게 팀장님 이거 좀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전화를 이 여성에게 그 전처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뭔데 부모 자식의 혈연을 끊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딸이 당신 때문에 안 만나준다고 이제 아마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후 전처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혼하고 받은 돈이 수십억 재산이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딸이 방학이 되면 내가 사는 외국으로 보내라. 당신은 돈도 없으니까 유학도 못 보낼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악감정은 제하고 딸이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딸한테 물어봤다는 것 같아요. 아이고, 물어봤더니 딸은 엄마가 속상한 건 싫어요 하면서 전처한테 안 간다는 얘기죠. 아, 새엄마가 속상한 거 싫다. 그렇지. 새엄마가 속상한 거 싫으니까 자기 친엄마한테 안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했고요. 또한 남편도 전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 절대로 앞으로 연락하지 마. 라고 경고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내는 이런 데서 위안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일단 딸 그리고 지금 남편이 내 편이 됐어요. 자, 그거는 되게 그나마 다행인데 그랬다 보니까 이 전처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네, 여성에 따르면 얼마 뒤에 그 시골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집으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 방문에 여성은 놀랐는데 남편이 화가 난 표정으로 시어머니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두 분이 대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몰래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야, 그 여자한테 죄송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엄마, 그 5천만 원 당장 돌려줘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야, 그거 애 키워준 값인데 좀 받으면 안 되냐?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여자분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전처가 시가에서 찾아가서 돈을 주며 환심을 산 거였던 거죠. 아, 정말 이 시어머니한테 5천만 원. 어떻게 보면 이게 뇌물을 매긴 거잖아요. 약간.
네, 그래서 이 여성은 전처에게 제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뻔뻔한 태도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좋니? 내 남편이랑 내 딸 키워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소름이 끼쳐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고요. 전처는 이날 이후로 매일같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그립다. 앞으로는 잘해주겠다면서 문자 폭탄을 보냈다고 하고요. 딸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연락처를 차단해도 전처는 다른 번호로 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전처가 외국인과 재혼을 하면서 다른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행방도 확실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국적을 갈아탔군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외국에 사는 전처가 우리 가족들을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지금 외국 국적을 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한국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이 국내에서 있었던 일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할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소지나 이런 것들 거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신고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토킹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계속 반복해서 만나러 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스토킹 행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이가 곧 이제 어른이 됩니다. 어른 되면 아이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남편 입장은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제는 그냥 이 성인끼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은 제보자분은 외국인이라서 외국 국적자라서 접근 금지 명령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려운 가능하죠. 게, 가능한데 못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국적이면 몇 년생, 주소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 금지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가능한데 외국인이니까 뭐 캘리포니아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주소도 모르고 주민번호는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지만 특정만 가능하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박 대표님, 그 진짜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법적인 거는 박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사연자분이 거의 천사예요, 천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재혼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여자잖아요. 근데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제 입장이라면 사실 너무 배신감이 들 것 같고요. 이게 사연이라서 그렇지 실제 상황이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너무 이 의리가 사람이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어머니한테도 화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또 그 전처한테 또 돈을 받았잖아요. 이거 자체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은배 팀장님, 이게 진짜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실제 저희가 이제 제보자한테 지금 연락을 받아서 전해드린 얘기인데. 야, 진짜 그래도 저는 한 가지 좀 마음이 놓이는 게 이 남편분과 아이가 그래도 새엄마 편을 들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오게 되면 거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있고 접근 금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딸과 남편이 내 편이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분이 어떤 수술을 쓰더라도 딸과 남편이 막아주기 때문에 이 아내분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딸과 남편을 믿으세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요. 네, 레이크 루이즈님, 애초에 남편이 행동을 제대로 했어야 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핑크블리님, 딸도 새엄마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교과서 클래스가 다르다. AI 클래스가 다르다. 초코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지? 교육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까 미래엔 클래스가 다르다. 초딩 초코에 좋으면 됐어. 무언가 되고 싶기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야. 좋으면 됐어.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해봐. 인생은 좋은 것만 채우기도 바쁘거든. 좋으면 됐어. 남이 뭐래도 질기 안 돼도 좋으면 됐어. 좋은 인생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라이프를 라이크해.
신한라이프. 이거 바꾸려고 왔는데 이렇게 낡은 걸 가져오면 어떡해. 가치가 보존된다고 소문 났길래 평생 바꿔준다는 소리는 왜 해가지고. 손만이 갈 테. 부담 없이 골라. 언제는 바꿔줄 테니까. 리니지 2M 신서버에 된 그랜드 오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